갓생 챌린지를 지금 시작한 지 이제 7일 차, 일주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 갓생 챌린지를 했냐면, 이거를 SNS에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제 성향하고 맞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정말 뉴스킨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어떤 그냥 엉뚱해 보일 수도 있는 챌린지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겠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불을 개겠다 이게 아니라 측정 가능하도록. 저 끊기나요? 제가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뭐 내가 딱 일주일만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을 개겠다라고 하는 어떤 챌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뉴스킨 제품으로 예를 들면 내가 7일 동안 점프 스타트를 절대 빼놓지 않고 눈 뜨자마자 공복에 먹겠다. 혹은 뭐 메타를 잠자기 전에 먹는 영상을 매일 인스타에 올리겠다. 그거를 뭐 2주 동안 하겠다. 한 달 동안 하겠다와 같은 그런 챌린지를 했을 때 그것과 상관없었던 나의 원래 목표에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과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언가가 중요하고 이걸 해야 할 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압박감이 오고 약간 부담이 되고, 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 잰다면 그거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시도를 하고 챌린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이 목표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매일 뭐 부스트를 쓰든 갈바닉을 쓰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뭐 운동을 꼭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하겠다. 이런 어떤 챌린지를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갓생 챌린지를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갓생 챌린지는 앞에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필연적으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무언가 뉴스캔을 하면서 너무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를 이루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고, 좀 뭔가 답답하다를 느끼시는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인생의 모든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물며 계란 후라이를 해도 한 주는 계란 후라이가 너무 예쁘게 되는데 어떤 주는 계란 후라이만 하면 일단 노른자가 깨지거나 흰자 막 덮으려다가 막 이게 퍼지거나 계란 딱 깠는데 막 껍질까지 들어간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 내 사업의 결과가 나에 의해서 끌고 가지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끌고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난 파트너에 의해서 좋거나 혹은 내가 만난 파트너에 의해서 안 좋아지거나 혹은 내 스폰서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거나 내 스폰서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 같거나 이런 생각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뉴스키는 지금 당장 내 그룹에 몇 명이 있냐, 내가 소비자가 몇 명이 있고 딸기 파트에 딸기를 몇 개를 달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진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혼자 100번은 넘게 반성을 한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들을 놓치고 하반기를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막 혼자 소름이 돋을 만큼 정말 그 사소한 것들을 내가 계속 하려면 이런 챌린지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7월 한 달 동안 저의 강의를 통해서 한 주 동안만 뭐 평생 하자가 아니라 딱
요 7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만 제가 매주 매주 거는 이 챌린지를 함께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수평적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는 거? 그럼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나의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주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제가 주제를 좀 선정을 했는데, 우리 패밀리 식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영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유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다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들에 대해서 좀 특정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는 You are me and I am me. 이 무슨 뜻이냐? 넌 나고, 그리고 나도 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하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업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뭐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뭐 아는 사람을 잃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뉴스킨을 시작을 하면 그것들은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걱정했던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쉽고 가장 즐거움을 주는 존재도 사람이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떤 시험을 주는 존재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 그릇이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크기와 개수와 종류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그릇으로만 비유를 하면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깔끔한 걸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의 특징이고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그 사람을 표현해내는 어떤 하나의 한 문장일 수 있어요. 그치만 나는 깔끔한 게 괜찮은데 내 그룹 혹은 내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원하는 기준의 깔끔함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내 그릇은 점점 점점 작아지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깔끔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러우세요라는 건 아닌데 더러워지세요는 아니지만 내가 깔끔한 건 괜찮은데 남에게 나의 기준을 강요한다던가 혹은 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하나둘씩 하기 시작을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는 긴 머리인데 난 단발머리인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기준에는 에이 저건 좀 아니지 뭐 단발머리 같은 거를 얘기하진 않겠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요구하는 그 깔끔함의 기준이 단발머리를 요구하는 기준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에서 핵심은 그릇을 내가 얼마나 넓힐 것이냐. 근데 이게 굉장히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뻔한 말이지만 그냥 그릇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뭐가 나를 넓혀줄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내 그릇을 좁히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무궁무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내 단점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그 단점을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려요. 근데 내가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거, 내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거, 내가 좀 더 해볼 만한 거,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새로운 것을 장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말투. 감동을 주는 어떤 습관, 솔선수범, 유연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다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좀 아무것도 없었고, 막 되게 뾰족했고, 모났고, 뭐 요즘도 뭐 여전히
막 100%까지는 절대 가고 있지 않지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최근 2년간 굉장히 좀 저에게 없었지만 노력했던 것 중에 딱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동을 주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이 T인간이기 때문에 막 감동을 받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사업을 하는데 뭘 그렇게 뭐 사사로운 감정이 중요해?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리더분의 어떤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트래킹이나 저희 패밀리 행사 시간이나 어떤 이런 시스템들 시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감동을 드리려고 굉장히 고군분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초대자분들께 손편지를 써드린다든지, 뭐 프로모션을 달성하신 분들께 그냥 띡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좀 써드린다든지.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선물이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리더십의 한 종류였던 거죠. 사실 회사에 가보세요. 감동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이 핵심이고 사람 간의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분히 나의 그릇을 넓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내가 하나 해보자. 그 하나를 내가 한번 진짜 좀 해보자. 나와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좀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가 저 사람 좋다. 라는 생각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뉴스킨을 잘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매출을 잘하시는 분들, 인맥이 워낙 좋은 분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지금 당장에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만 소비자도 많아지는 거고, 내 파트너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아진 파트너가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게 하려면 나라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장님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는 다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특정 카테고리에 있었다면 그 카테고리를 넓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릇을 넓히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좋았던 멘트가 뭐였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아니 어쩜 그렇게 공감을 잘하시고 파트너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시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더는 이해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면 안 된대요. 아, 난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문장을 다시 쓰면서 제가 또 반성을 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에 이거를 막 실천을 하다가 요즘 다시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로 갔던 것 같은데, 아, 안 될 게 뭐 있나?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될 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말고는 없다. 이해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특수한 게 내가 누군가의 파트너이면서도 또 누군가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도 동시에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입장이 어떤 분들은 파트너의 입장으로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폰서의 입장으로만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그 동시에 내가 파트너이면서 스폰서라는 걸 동시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자유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어, 해보니, 저도 정말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지은이는 뉴스킨 안 했으면 정말 성격 파탄자가 될 뻔했다. 정말 성격이 파탄을 떠나서 정말 진짜 이해 1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막 공격적인 말만 해대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뉴스킨 덕분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삶보다 운동을 하는 삶이 훨씬 더 멋있고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내 모든 살아온 삶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의 삶과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쳐내는 사람의 삶은 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스킨을 떠나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많은 삶의 칼날을 바꾸는 개념의 스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다른 타 그룹 사장님들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그룹 내에서도 그동안 2002년부터 2025년 7월 7일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쵸? 여기 계신 우리 수진 사장님도 얼마나 많은 일을 또 겪으시고 여기 우리 명옥 사장님도 우리 송민경 사장님도 이은경 사장님도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뭐 하루 됐냐 일주일 됐냐 1년 됐냐 10년 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겪은 건 다 나에게 100%의 경험들이거든요. 누가 나보다 더 경험을 많이 했단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아프다고 내가 안 아픈 게 아니다. 모두의 경험은 다 똑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 안다. 이거 많이들 아시죠? 그냥 이제 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넘어가면 뭐냐면 이 형제라는 말은 막 잘 들려요. 막 뭘 말해주면, 좋은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스폰서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불만이 쌓여요. 왜 우리 스폰서는 이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가만 고민해보면 내 초대자가 오면 내 초대자한테 내가 말을 하면 쉬울까요? 형제 라인이 말해줘야 쉬울까요? 형제 라인이 말해줘야 쉬워요. 그걸 형제 라인들이 알기 때문에 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라인 분들이 도와주는 건 역시 감사히 받지만 만약에 스폰서 사장님한테 오는 정보보다 형제 라인한테 오는 정보가 지금 더 많다면 스폰서 사장님한테 내가 먼저 에스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내가 지금 다한다병에 내가 혹시 걸린 상태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컨디션이다를 아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알아서 병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스폰서 시스템보다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친구들은 저런 데 안 가. 내 파트너는 저런 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우리끼리 좀 좋은 데서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하고 또 스폰서가 돈을 다 쓰게 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사업의 형태로 가실 수도 있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왜 나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다. 뭔가 스폰서님이 나보다 저쪽 라인을 더 챙기는 것 같아. 뭔가 왜 나한테 오는 이 지원이 끊긴 것 같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좋은 징조인 거거든요. 스폰서 사장님이 봤을 때 내가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갖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으로 나의 일대를 늘려나가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건 스폰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뒷장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스폰서잖아. 요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뉴스킨을 하신 지 3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를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오해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폰서기 때문에를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시 든 것처럼 이렇게 거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없어야 되지만, 하지만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거친 예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아니, 스폰서인데? 어? 저 사람이 스폰서인데? 이런 물음표가 뜨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네 가지의 시행착오들은 다음 장을 또 보시면 또 오히려 역으로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폰서들이 겪는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초기 사업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행착오가 내 새끼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원래 나의 성향이 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잘 챙기시는 분들 중에 이러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핵심은 형제 라인이거든요, 사실. 내가 얼만큼 형제 라인의 팀워크를 활용하느냐가 이 사업의 굉장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를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초대를 해왔을 때 다른 형제 라인 사장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티키타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최고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게 좋다라는 거를 인식은 하면서도 당연히 내 파트너기 때문에 내가 다 챙겨줘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파트너가 이번에 이렇게 하네.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스폰서님 이번에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너무 이게 내 파트너에 이렇게 너무 몰입이 되다 보면 이게 또 과부하가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시스템에 맡기고 시스템에 초대하고 시스템 안에서 형제 라인 분들과 한마디라도 더 섞게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인지라 소통이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아서 잘하네. 혹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도와주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잘 스폰서링이 들어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통이라는 부분은 워낙 이제 바쁘기도, 저희가 또 되게 바쁘기도 하고, 또 얼굴을 또 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소통은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진 사장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정말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챙기시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 소통의 힘이 결국 사람을 이끌어내는 힘이구나를 제가 느끼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하고 소통을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이게 막 엄청 잘 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노력을 하니까 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로만이에요. 이게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면 파트너와 소통을 하다 바빠서 스폰서 사장님과의 소통을 간혹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한 5년 넘어가면 이제 스폰서 사장님과 소통하지 않고도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막 크리티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스폰서 사장님과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이 내 사업의 방향성과 어떤 나의 마인드를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스폰서잖아 하는 것처럼 파트너잖아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상식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논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파트너니까 내가 많이 도와주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파트너들의 시행착오와 스폰서들의 시행착오가 사실 결과값만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원인은 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인 것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시행착오에 내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많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뭐 말을 이렇게 하세요, 말투를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잘 들어야 되지만. 남편 말 잘 안 듣잖아요. 남편도 아내 말 잘 안 듣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우리가 이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이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큰 목표를 해결하려면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계성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북미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꾸준하게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북미팅이에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장 뭐 딸기 20개, 30개 다는 거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희 그룹에 얼마나 이 괴물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개인의 힘으로 하는 성과는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팀의 성장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이병진 사장님, 이병진 스폰서 사장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냥 혼자 GV 하려면 책을 안 봐도 된다. 하지만 그룹이 성장하고 그룹이 정말 결과를 내려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게 5년 전이었을 때는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당장 매출하고 리크루팅하고 사업 설명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책을 읽고 앉아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폰서 사장님의 말은 항상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책 북미팅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 북미팅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내가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책이 우리 팀을 하나로 만드는구나를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저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주제를 만나고 소설을 읽을 때도 있고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도 있고 영양에 관련된 거, 사이언스에 관련된 거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다 보면 결국 그 북미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어쩌면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도 다 다른 의견을 가질까?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를 느끼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가 다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의 돌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컬러의 조약돌들이지만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바구니 안에 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돌을 막 모양을 깎아내고 나의 색깔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을 가진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바구니가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우리를 품어주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남에게서는 장점을 찾고 나에게선 단점을 찾아라가 아니라 성장점을 찾아라 라는 거인 것 같아요. 형제 라인을 바라볼 때도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내 소비자를 바라볼 때도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내 스폰서를 바라볼 때도 장점을 찾으려 노력을 하되 나를 바라볼 때는 나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떤 걸 성장해 볼까?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는 내가 한 10명 정도에게 감동을 줘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 달에는 뉴비트를 매일 10분씩 타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요. 뉴비트 10분을 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를 매일 기록을 하다 보면 내 다른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강의의 핵심은 요건 것 같아요. 남에게선 장점을 찾고 나에게선 성장점을 찾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룹이 함께 했으면 하는 챌린지는 소통의 양을 늘리는 챌린지입니다. 뭐 어떤 소통을 하라는 거지? 누구랑 소통을 하라는 거지? 무슨 내용으로 소통을 하라는 거지? 이제 물음표가 뜻이잖아요. 소통은 사실 스폰서 사장님 혹은 내 파트너 사장님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형제 라인으로 하셔도 좋고요. 뭐 누가 되시든 괜찮습니다. 뉴스킨 안에 우리 패밀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분들과 소통의 양을 늘리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소통을 하느냐? 아무거나요. 얼마나 아무거나요? 여보세요? 아침 뭐 드셨어요? 맛있으셨겠어요? 오케이. 이것도 소통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괜찮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혹시 어제 꿈 꿨어요? 아니요, 안 꿨는데. 오케이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전화요. 여보세요? 네. 오늘 브라자 색깔 뭐예요? 안 말할래요. 그러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 아무 소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소통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양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목표를 하려고 하면 막 되게 부담스럽고요. 막 되게 막,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 스폰서랑 소통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스폰서랑 무슨 말해? 이러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전화, 여보세요? 오늘 머리 매직이에요? 웨이브예요? 오케이. 이러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오늘 배추김치 드셨어요? 열무김치 드셨어요? 이런 것이 모든 걸 해결하게 하는 소통이 됩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스폰서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자, 뭐 긍정의 언어를 주자, 파트너의 장점을 찾자. 이게 목표죠, 사실은. 저희가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모두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정말 정말 질 좋은 소통을 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냥 anything, 아무거나. 뭐 눈썹 깎으셨어요? 오늘 쉐이프해서 드셨어요? 오늘 쉐이크 무슨 맛 드셨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도 결국에는 내 그룹에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챌린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분율이죠. 팀워크가 좋은 그룹은 무조건 확장합니다.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조직을 봐도 팀워크가 좋은데 망하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존중받는 리더. 존경이 아니라 정말 존중. 리더가 이해받아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는 계속 파트너를 이해하세요, 소비자를 이해하세요, 형제 라인을 이해하세요라고 했지만, 진짜 좋은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그 그룹의 모든 파트너들이 내 스폰서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을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라인을 기꺼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기꺼이 이해해서 모든 사람이 좀 이해받는 리더 혼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결국 이해받는 그룹은 모든 사람이 이해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셀프 리더십 파트너. 내 파트너가 정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그룹. 세 번째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언제나 당연한 형제 라인. 네 번째는 시스템이 소중히 대우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시스템이 너무 소중해. 내가 빠지는 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까워. 막 너무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안 오면 너무 보고 싶어. 안 와서 너무 아쉬워. 이런 게 소중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패밀리 그룹에서 지향하는 목표인데 즐거움이에요. 저는 저희 패밀리 그룹이 안 즐거운데 돈 잘 버는 그룹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패밀리 안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 감동을 주자에 일환되는 어떤 새로운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트레킹도 계속 무리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마라톤 대회도 열려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돈만 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뉴스킨 하고 싶으니까 내가 찾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패밀리 안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 다섯 가지 1번부터 다섯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으시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이 다섯 가지 중에 1번부터 그다음 2번, 3번 6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는 스폰서 파트너 혹은 형제 라인과 매일 1일 1 소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하기보다는 한 사람하고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 전남친 카톡 아세요? 자니? 받아보신 분. 저도 받아봤어요. 자니? 그래서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야 진짜 전남친들은 이렇게 카톡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엄청 웃었는데 자니도 좋지 않아요? 주무세요? 아니요, 안 자는데요? 오케이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아무 소통이나 괜찮으니까 전화하시거나 카톡하시거나 뭐 그분이 단톡방에 뭔가를 했을 때 이모티콘 보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매일 1일 1 소통하는 챌린지를 여러분들 해오시는 한 주를 보내봅시다. 이거 막 그냥 여기서만 웃고 막 이러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름 하나 좀 떠올려 보세요. 누구랑 해야겠다. 이거를 지금 채팅에 올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 한 주 우리 스폰서 사장님 누구랑 소통해야겠다. 혹은 내 파트너 누구랑 소통해야겠다. 근데 소통의 내용은
절대 진지하지 않게. 내용 없이. 진짜 아무거로 하기. 오늘 매출하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아무거나. 오늘 팬티 무슨 색깔이에요?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소통을 늘려봅시다. 소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지만 모든 걸 해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좋은 글을 봤는데요. 친절한 사람은 나약해서 친절한 게 아니래요. 친절함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함이라는 거죠. 화를 참는 인내, 언어를 다듬는 배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옳은 말이 틀린 방식으로 전달될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잠깐 생각해 보래요. 내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을까? 내 말이 정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내가 전하려는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게 된다면 그건 단지 정답이지 정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내가 맞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진짜 이 글이 저한테 엄청난 울림을 주는 글인 것 같아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내 말을 다듬을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하고 옳은 사람이라는 그 글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이 맞잖아. 이게 맞잖아. 라는 생각에 굉장히 함몰되기 쉬운 스타일의 사람인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이 문장이 되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친절함을 선택하는 패밀리 그룹이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요소는 그냥 동시에 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유퀴즈에 나온 이효리의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액션방에도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요. 사랑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늘 초조하고 사랑을 갈구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해요. 사랑을 받는 거 말고 줘보자. 받는 건 언제든 끊길 수 있지만,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끊지 않는 한 끊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패밀리 그룹이 지금도 너무나 문화가 좋고 아름답고 좋은 분들이 많지만 또 지금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확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로서로 배려하고 역지사지를 생각하는, 그리고 리더가 되기를 자처하는 분들로 가득한 그런 패밀리 그룹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챌린지를 가지고 올 거니까 이번 주 소통은 팬티 무슨 색깔이냐? 머리 감았냐? 오늘 아침 메뉴는 뭐냐?와 같은 소통을 한 사람과 늘리시는 한 주를 보내시고, 그거를 다 해오신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